오늘 16일이 세월호 참사 4주기입니다. 그동안 숱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또 특별조사 활동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진실이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요. 이 문제 오늘 이 시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패널 모셨습니다. 먼저 4.16 가족협의회 장훈 진상규명분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드리기가 참 명구스럽습니다. 예. 늘 마음속에 이제 빚을 안고 사는 것 같아서요. 예, 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4년입니다. 이제 만 4년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참 궁금하거든요. 우선 저희는 매년 4월만 되면 아파요. 예. 2014년에는 아플 새도 없었죠. 예. 근데 2015년부터 증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4월만 되면 불면증부터 시작을 해서 심각하게 아파져요. 예. 그 트라우마가 한꺼번에 폭발을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가족들 건강이야 솔직히 신경 안 씁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진상규명 되고 오히려 아이들 앞에 아빠가 이만큼 했어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 같은 건 저희 별로 신경 안 쓰고 살고 있습니다. 예. 김현 대변인도 사실 세월호 유가족과 계속 유대를 하시면서 지금 개인적으로도 고초를 많이 겪으셨잖아요. 네, 그 그렇죠. 대리기사 폭행 사건. 사실 그때 생각하면 이제와 생각하면 굉장히 어이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네. 일단은 무죄 판결도 나와서 일단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4주기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으세요? 당시에 이제 9월 16일 날 저녁에 이제 안산으로 가는 유가족들 예, 이제 환송하는 자리였죠. 그래서 대리기사 두 분이 오셨는데 어쨌든 불상사가 생긴 거죠. 예. 그리고 나서 한 100일 가량을 아마 종편에서 제가 네. 집중적으로 이제 예. 난타를 받고 사실이 아닌 내용도 사실인 것 양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년이 지나서 하도 그 기사가 이제 악의적인 기사가 많아서 쭉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한 5만 건의 기사가 양산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이제 추려내고 있는데 기본 1차 한 1000여 건의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사나 아니면 블로거, 악의적인 블로거에 이제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논평을 낸다거나 입장문을 내면 거기에 이제 댓글 중에 악플들이 달리는데 이제 뭐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그건 그 고통은 이겨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다 아시다시피 김영환의 수첩에 보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이것을 유가족을 분열과 갈등의 소재로 삼고 그다음에 이제 남부지검에 빠르게 이거를 이제 진두주의 하에 수사를 하라라는 그런 이제 지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바람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직권남용으로 그 유가족들을 갈등과 분열의 소재로 이것을 악용한 점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엄벌이 좀 처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춘의 직권남용 부분은 아예 지금 기소조차 되지 않은 기소 안 상태죠. 돼 있습니다. 네. 예. 불쑥 끼어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족들로 우리 김현 대변인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좀 더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예. 저희 입장상. 근데 그 당시에 특별법 통과되고 저희가 밀리는 입장이었어요. 예, 그때. 그렇죠. 밀리는 입장이어서 지켜드리지 못한 점이 되게 송구스럽더라고요. 예. 저희를 저희 유가족들을 거의 친형제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나마 그때 참 죄송스럽고 사죄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 모든 국민이 사실은 유가족들께 빚을 지고 있고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이라서 아마 이렇게 사죄를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진짜. 예, 감사하고. 그때 우리가 사실 그 시민들은 다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래서 그 울분들이 쌓이면서 결국 촛불로 터져나왔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마음에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일단 세월호 네네. 가족협의회 내에 진상규명분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세월호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네. 그 자료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 분석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특조위나 선조위에 제공을 하면서 이 같이 조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조위나 특조위가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와 예. 또 공식적으로 받을 수 없는 자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 뒤로 이렇게 빼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보를 자료들을 제보를 하는 예.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모아서 이제 공식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좀 미비하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발로 뛰는 거죠. 뛰어서 이제 자료들을 모으고 그걸 또 특조위와 선조위가 또 결합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 쪽에 또 저희가 발로 뛰어가지고 예. 또 이제 국회의원실하고도 또 각자 또 맡은 바 업무를 같이 하면서 의원실 쪽에 요청을 드려서 예. 조사를 좀 해주십사 예.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 어마어마한 외장하드를 쌓아놓으셨더라고요. 저번에 그 탐사보도 보도 네. 프로그램을 보니까 나오셔가지고 이걸 소개해 주셨는데 엄청난 자료를 모으셨어요. 지금 한 100테라 정도. 뭐 100테라바이트라고 하면 좀 뭐 보통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죠. 아마 거대한 도서관 하나 정도를 지을 수 있는 예, 그 정도의 그렇습니다. 그 양이죠. 예. 보통 요즘에 노트북에서 굉장히 용량 크다 그러면 1테라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노트북 100개 분량을 이제 모으셨다는 건데 그동안 참 4년 동안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울 만큼 고초가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 고초에 보면은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세월호 특조위를 막 세금 도둑으로 몰아가고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또 뭐 해산해야 된다고 하면서 무슨 전문가, 무슨 박사, 무슨 교수라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죠. 참 그런 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제 피하식별이 되는 거죠. 저들이 이제 내 적이구나. 그 느낌이 오는 거죠. 예. 뭐 특히나 김재원 의원의 그 세금 도둑 발언이 예. 가져온 파장이 엄청 크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 일기 특조위가 위축되기 시작했고 예. 또 일기 특조위를 세금 도둑 그 프레임에 씌우는 바람에 예. 조사할 수 있는 비용 자체를 전부 다 삭감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렇죠. 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김재원 의원이 얘기한 뒤부터 황전원 그 당시 비상임이 예. 기자회견 2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재부에서부터 막 자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한 거예요. 예. 이 특조위를. 또 한 분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번 4.18 참사 특별법 통과되실 때 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을 하신 분인데 정의섭 의원이라고. 예. 이분의 그 면면을 보면 해피아가 도대체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해수부 쪽과 가까우신 분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적이 누군지가 이제 명확해지니까 예. 뭐 그전에는 적이 누군지도 몰랐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분들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나 예. 이런 그 방법론적으로 이제 싸울 방법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국민과 국회의원이 네. 혹은 국민과 뭐 정부가 이렇게 서로 적이다 뭐 아군이다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데 김현 대변인께서도 이 과거 민주당 세월호 대책 특별위원회 상황실장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런 비극들을
가까이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그렇죠. 제가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한 45분경에 예. 그 배가 그때 한 50도가 더 넘어서 이렇게 예, 갈 예. 때였는데 그때 제가 10시에 이제 상임위 회의가 있어서 이제 이동하면서 이 배가 저 앞바다, 진도 앞바다에서는 배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진도든 뭐 이렇게 그쪽 바다가 굉장히 험하다라는 예. 얘기를 그래서 저거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자료 요구를 이제 제가 11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1차 자료를 받은 게 12시 한 10분경에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상황 보고서죠. 상황 네. 보고서인데 16개 이제 부처에서 이 보고서를 접수를 합니다. 예. 근데 아침 9시 한 07분에 유선으로 국정원에 보고하는 게 제가 처음 받은 보고서에 있어서 지도부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국정원에 보고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아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당시 김한길 대표 시절인데 저보고 이제 제가 상임위가 안행위와 정보위원회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이게 경찰도 관련돼 있고 해경도 관련돼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이 유선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어서 좀 이상하다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네. 그래서 오후 3시에 저희가 당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상황실장을 맡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황본부에 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본부에서 마치고 청와대로 들어가고 나서 그 시간쯤 저희가 5시 한 50분경에 상황본부에 갔었던 건데 네. 제일 이제 심각한 것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우왕좌왕했었죠. 뭐 총리실로 갔다가 다시 해수부로 내려갔다가 그러고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회의를 16일도 하지 않고 17일도 안 하고 17일 날은 물론 이제 뭐 팽목항에 갔기 때문에 못했다 치는데 그 뒤에 18일 날 19일 날 경과하면서 대통령이 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하고 그때 첫 번째 나온 지시가 뭐냐면 의사를 많이 보내라. 이게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시에 지시사항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2기 특조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텐데 지금까지는 물론 자료의 제한도 있고 조사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활동의 성과가 그닥 크지 않았다면 2기 특조위는 아마 지금 모아놓은 이제 가족들이 모아놓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국가기관으로부터 그 자료를 충분히 받아내면 저는 당시에 15일 날 왜 무리한 출항을 했으면 그 다음날 이준석 선장이 7시 15분경에 청해진 해운과 통화했던 내용, 그다음에 그 인천지부, 국정원 인천지부나 제주지부에서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것이 왜 YTN에 보도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짓말이거든요. 이미 어느 라인에서는 보고가 됐고 그 라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는 충분히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그것이 모으지 않은 걸로 하면서 7시간 동안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회에서의 발언이나 나머지 여타의 청와대 움직임들이 다들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데 일단은 뭐 최순실 씨의 존재를 숨기고 싶었던 게 있을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다른 뭔가에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가 예. 반드시 2기 특조위에서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그때 이제 수사 의뢰할 때 예. 그 상황 보고서 일보가 시간이 30분 당겨졌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상황 보고서의 그 보고 시간만 보고 하는데 저희는 그 내용을 보거든요. 예. 내용을 보면 뜬금없는 8시 35분경 사고 시각이라고 나와요. 예. 도대체 아무도 모르는 그 사고 시각을 거의 특정이 되네요. 네, 예. 8시 35분이라고 딱 거의 명시를 해놓거든요. 예. 그리고 진도 앞바다 뭐 30km 전방, 예. 뭐 근방 예. 이렇게 써놓거든요. 이렇게 보고하는 보고 체계는 해경이 없어요. 아.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해경은 가장 가까운 섬, 예. 근방 몇 마일 예.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병풍도라든지 아니면 동거차도 예.
몇 마일 이렇게 그렇죠. 보고가 해경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 보고는 도대체 누가 했느냐 예. 이걸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첫 보고 그 보고를 누가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죠. 아니 지금 보니까 진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출항을 했고 사고의 애초에 원인이 뭐였으며 그러면서 그 원인이 발생한 이후에 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는가. 물론 대통령이 자고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그 현장에 있는 선원들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이들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토록 왜 인양을 안 하려고 했었고 또 인양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그 인양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그 인양을 갖다가 뭐 조각조각 내서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얘기들을 전부 유가족들이 가서 몸으로 막아야지만 네네.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답들을 이제는 찾아야 될 터인데 자 일단 지난해 3월 세월호가 침몰한 지 3년 만에 처참한 상태로 그 모습을 드러낸 그 화면 먼저 만나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세월호 올라오는구나. 아, 이제 우리 아이 찾을 수 있겠구나. 아, 우리 은하 세월호 속에 그만 있어도 되는구나. 그 배가 올라오는 모습에 저희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은하가 저기 있었구나. 우리 은하가 저렇게 지저분한 데 있었구나. 아, 우리 은하 불쌍해서 어떡하지. 우리 은하 추워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선 내에서는 정밀 수색이 끝나서 미수자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밀 수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선체 진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단 세월호 인양이 늦어진 이유부터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한때 언론에서는 네. 유가족들 반대해서 늦어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사실인가요? 유가족들이 반대한 적은 없고요. 예. 반대했다면 초창기 네. 수습 초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수습되지 못한 인원들이 한 150명 이상 남았을 때 인양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 그때는 저희가 인양 얘기에 동의할 수 없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 그런데 그 뒤에 인양하자고 저희 가족들이 얘기를 했는데 먼저 얘기를 했었죠. 예, 먼저 예.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양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인양할 때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뭐 그런 기술도 없다,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오면서 뭐 온갖 또 방해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인양이 왜 늦어졌는가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림을 보면 우선 단단한 퇴적층이 있는 곳에 그 세월호가 가라앉아 있었죠. 그래서 구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5달이 더 걸렸고, 그 다음에 잔존유가 막 쏟아져 나와서 이거를 처리하는 데만 1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부력을 형성하는데 1달이 추가 걸렸고, 뭐 부력자가 부족해서 제대로 띄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뭐 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음모론적인 얘기에서는 왜 업체가 뭐 중국 업체로 돼가지고 뭐 그랬느냐, 뭐 다른 업체가 있으면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예. 음모론이 아니고요. 그건 팩트예요. 음. 그 왜 상하이 셀비지라는 중국 업체가 저 인양을 맡아서 말도 안 되는 공법으로 저 인양을 해야 됐는지 구멍을 엄청나게 많이 뚫는다고 그랬었죠. 거의 구멍이 안 난 탱크가 없이 다 구멍을 냈어요. 예. 그러니까 증거적인 가치를 다 없애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고 배도 세울 수 있었는데 예. 세워서 인양할 수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냥 눕혀서 인양을 예,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무조건 뭐 미수자 가족들이 눕혀서 인양해달라고 했다고 이 해수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적이 없죠. 기술적으로 그런 방법의 인양은 정말 어려운 인양이고요. 예. 배를 모든 업체들이 그 입찰한 업체들이 다 배를 세울 수 있고 예. 세워서 인양하자 했는데 예. 저건 해수부가 우겨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예. 거기다 부력제를 썼어요. 예. 부력제라는 게 가장 그 인양할 때 가장 쓰지 말아야 될 게 부력제예요. 부력제가 잘못해서 어느 한쪽이 부력이 상실하게 되면 인양이 기울어지게 되고. 인양이 실패가 되는 거거든요. 파손이 있게 되고. 예, 그렇죠. 완전히 그냥 그 인양 작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예.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해수부의 그냥 일방적인 뭐라 그럴까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네, 되지 않나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지금 선체 조사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일단은 지금 말씀대로 누워 있는 거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는 거를 세우는 작업이 네. 지금 진행이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또 조사가 이루어져야 네. 되겠죠. 네. 진상 규명을 할 만한 소재들이 가족들이 충분하게 이제 그 생존자들도 있고 그래서 네. 어느 위치에 뭐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또 현장에서 네. 파악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 세월호를 어떻게 보존할 건지에 대한 맞아요. 그러니까 네. 수기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최대한 복원을 시켜서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물로 만드는 것은 기본인데 네. 그것을 장소를 어디로 할 거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제 추모할 거냐 예, 예. 그 부분이 이제 가족들과 예. 이제 그 국민들과 정부와 이렇게 의논해서 나가야 될 내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가 왜 지연됐느냐, 선체 구조가 왜 지연됐느냐에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수습이 늦어진 것이 첫 번째 요인이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만족이냐 아니면은 뭐 그 여러 표현을 쓰면서 뭐 네. 수습하는 태풍이 오니 많이 네. 그래서 이게 그 지금은 중단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네. 이런 건데 사실은 처음부터 인양을 두 군데서 실시했다면 굉장히 빠르게 그렇죠. 구조가 됐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안산에 있는 정부합동 분향소도 아직까지 있는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미수습자 가족들이 그 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걸 자꾸 가족 핑계를 댑니다. 그렇죠. 가족들이 반대한다. 가족들의 의견은 다르다. 가족들끼리 입장을 통일해 오라 그러는데 사실 가족들이 무슨 경황이 있고 그렇죠. 전문성이 사실 초창기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핑계대고 정부가 가족들을 이간시키고 생존자 가족과 유가족을 이간시키고 일반 가족과 세월호 그 단원고 학생 학생 가족들. 가족들을 이간시키고 그다음에 제주도 뭐 인천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저기 잠수사들의 그런 고통, 네. 희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면서 네. 여론을 어쨌든 조작하려고 했던 것이 네. 이 세월호의 시작에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기 특조위에서는 그러니까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서 날짜별로 시간별로 분초 단위별로 다시 조각조각 내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정말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아플 겨를도 없지만 정말 예. 고통스러운 그런 그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거죠, 가족들. 지금 그 선체조사위원회의 그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선조위의 이동곤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활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위원은 사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셀프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셀프 조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동건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크리소의 부원장인데 예. 이동건 의원이 지금 비상임위원으로 돼 있어요. 선체조사위원회 자한당 추천인데 예. 이동건 의원이 그 전에 그러니까 그 크리소 보고서가 나올 때 책임 연구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뭐 AIS 항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예. 배가 그 뭐 침몰할 수 있는 경위 예. 이런 것들을 크리소 보고서에 직시를 한 사람이 이동건 의원인데 예.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서를 재검증하는 기관에 자기가 또 들어간다. 예.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네덜란드에 가서 저도 같이 갔다 왔지만 자유항주 모형 실험을 했는데 예. 그 실험을 했다는 자체를 숨겼어요. 아, 그래요? 그게 아주 중요한 실험인데 예.
예,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자유항주 모형 실험이 있으면 예.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한 30% 잡고 예. 네, 자유항주 실험은 한 70% 잡는데 이걸 숨겨버렸단 말이죠. 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알겠습니다. 하냐 일단 이거죠. 그 세월호가 직립이 되게 되면 일단 이후에 작업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직립에 관련돼 있는 그림을 갖다 한번 좀 보시죠. 예. 예. 저렇게 직립을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작업들이 또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우선 좌연 쪽에 지금 협착된 부분에 예. 협착된 부분이 한 적어도 한 30m 정도 됩니다. 예. 4층, 3층 이쪽 협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강제로 뜯어내서라도 예. 그 안에를 확인을 해야죠. 예. 그 안에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이 아직 그 협착된 부분에 남아 있을 수 예.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의미한 또 거기서 뭐 또 증거라든가 증거가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자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일단 화면 보시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예,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검찰 수사 결과 보시고 어떠셨어요? 저는 오히려 검찰한테 좀 따지고 싶어요. 왜요? 이 면죄부를 준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진실인가?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 김현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두드려가지고 겨우 나왔다. 가족들이 그렇게 바로 그럴 때도 침실에 계속 있었다. 그리고 나와서 전화 한 통하고 다시 또 침실에 들어갔다. 이런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은 그 뭐 가족들 입장이야 뭐 1%도 믿고 싶지 않은 거고 그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예.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일단은 검찰의 발표를 보고 그동안 조각조각 갖고 있었던 것 중에 12시 반에 혼자 식사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전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때문에 국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예. 그날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을 경우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진 예. 날이 바로 그 출항하기 전날입니다. 예. 출항하는 날이죠. 예. 4월 15일이고 15일, 사건 발생 예. 16일이고요. 그렇다면 4월 15일 그렇게 중요한 일이 벌어진 저녁에 이 무리한 출항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녁 9시에 출항을 해서 아침 7시면 사실은 원래 계산대로라면 7시면은 제주도에 도착을 했어야 될 그렇죠, 시간인데 그렇죠. 예. 그게 진도 앞바다에 있으면은 궁금하죠. 도착해야 될 그 예. 제주도에서는 궁금하니까 이 배와 배의 선장과 통화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그때 그 시간에 통화가 안 됐다라는 거고 그 시간에 선장은 청해진 해운 본부에다 전화를 해서 배에 이상이 있었다라는 거를 예. 보고하게 되는 예.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한테 그 시간은 7시인데 10시가 넘어서 이제 보고했다. 그러면 그 10시 사이에 22분입니다. 그 사이에 3시간 동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 예. 저는 봅니다. 그래서 15일 날 저녁과 16일 날 아침 예. 그러니까 최덕화 군이 8시 55분에 신고하기 전에 예. 이미 배가 이상하다라는 건 발견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시간대입니다. 그다음에 그럼 대통령한테 10시 19분에 전달될 때 그 중간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 저는 필요한 밝혀내야 될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2시 15분에 그 최순실이 도착해서 중대본부 가는 그 일정 사이에 그러면은 청와대는 그 사이에 뭘 했느냐. 뭐 보고서만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오전 오후에 2차례 보고밖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청와대 참모들은 그 시간에 뭘 했느냐라는 거고요. 우리 그래픽을 네. 보시면서 그 시청자들께서는 지금 말로만 들으시면은 이게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저 오전 10시 22분 추가 전화 지시가 있었던 이전의 3시간
네. 그 부분을 규명을 해야 된다는 해야 거고 그 되고, 전날 네. 저녁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를 네. 규명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그래픽을 그리고 한번 지금 보시죠. 얘기하는 10시에서 예. 지금 그럼 12시 반에 그렇죠. 오찬을 했는데 그 2시간 사이에 또 무엇을 했는지가 규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 오찬까지 12시 30분부터 오찬을 했으면 한 1시 반에 예. 이제 오찬이 끝났다고 치면 2시 15분에 최순실이 들어옵니다. 네, 최순실이 예.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제 중대본을 간다 그래서 머리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이동을 하잖아요. 거. 예. 그런데 지금 그날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교통사고 있어서 그렇죠. 대통령이 다른 루트로 이동하느냐고 40분이나 걸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7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예. 그럼 이제 30에서 35분이 왜 더 소요가 됐느냐. 뭐 교통사고 때문에 그거를 치우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 그렇게 안 교통사고 봅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단 그 그렇게 교통사고에- 규명하는 거예요. 그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녁 때 그때부터 희생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 아무 조치가 없다가 그 다음 날 이제 맞습니다. 팽목항에 간 예,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녁도 그냥 천연덕스럽게 저녁을 먹었는데 예. 그때 그 이제 7시간은 국민들의 온 국민 관심사니까 검찰이 발표한 건 7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도 역추적해서 이제 예.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뭐 카드 사용, 그다음에 자동차 이용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지. 청와대 관계자 입장에서 또는 청와대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이후에 특조위나 검찰이 밝혀내야 될 것은 그 자백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백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혀 안 할 것 같고 김기춘 네. 전 비서실장도 할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세 번째 우리 그 준비한 그런 화면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병폐로 인해 참사가 발생한 것이기에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도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일기 특조위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앞으로 특조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 특조위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월호 유가족한테 그렇게 막말. 네. 아까 그 장훈 분과장님께서 네. 이미 황전원 의원이 어떤 짓을 일기 때 했는지를 잠깐 얘기해 주셨어요. 네. 자, 어떤 일을 했길래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금 도둑 발언했을 때 기자회견, 예. 그 부추기는 기자회견하고 두 번째는 그 해수부문권에 따라서 전원 사퇴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이게 잘 모르시는데 다시 상임으로 옵니다. 예? 다시 상임으로 와요. 다시 와요? 예, 상임으로 와서 뭘 만들었냐면 다 사퇴해 놓고 다시 상임위원으로 또 와요? 예, 일기 때 예. 또 와요. 와서 뭘 만들었냐면 특조위 청산 보고서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예. 저희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런- 그런 분이 또 추천을 해서 온단 예. 말이에요. 추천을 하신 분들이 누구라고요? 차한당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기에서 했던 역할을 봤을 때 2기에서 똑같이 할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분이 지난 총선에 김해을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지고 다시 이제 추천을 받아서 들어간 분이죠.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세월호는 단순히 교통사고고 그다음에 돈으로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근본적 인식의 천박성 때문에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황전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가장 적절하게 잘 하는 분이기 때문에 2기 특조위에도 추천이 됐는데 그러니까 1기에서 너무 그 일을 잘해가지고 잘했기 이게 또 때문에 추천이 된 된 거다.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1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던 거고요. 예. 지금 2기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께 약속했던 것은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반드시 하겠고 억울한 이렇게 국가로부터 희생당한 사람들의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추모도 제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대국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2기 특조위는 이제 황전원 의원이 사퇴하는 게 맞는데 예. 자유한국당이 그렇다고 이분을 자진 사퇴시킬 일은 만무하다. 예. 그래서 싸움은 싸운 대로 가고 2기 특조위 활동은 시작을 하면서 예. 이 문제는 좀 국민들에게 공론화시켜서 예. 스스로 물러나지만 안 되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 김현 대변인의 말을 미루어 보면 일단 2기 특조위는 그나마 좀 더 성역 없는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새로운 특조위의 그 어떤 활동과 더불어서 국민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마무리 말로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2기 특조위에서 여태까지 성역이라고 생각됐던 청와대, 국정원, 예. 국방부 예. 세 군데를 건들지를 못했어요. 예, 예. 그 세 군데의 그 정보들이 나와서 조사됐으면 하고요. 예, 예. 국민들께서 여태까지 저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2기 특조위도 다시 생긴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똑바로 갈 테고 예. 진상규명을 위해서 진짜 살신성의를 할 겁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뒤에 예.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예. 대변인께서도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데 소수 의견으로 인용이 됐고 예. 다수 의견으로는 안 됐지만 예. 결국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끈질긴 그 진상규명 요구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됐고 예. 파면되고 구속까지 갔다라고 저는 맞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년 차 접어들었고 앞으로 한 5년, 10년 안에 예.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추모를 통한 그 일이 좀 그렇게 좀 순차적으로 간다고 보고 예. 다만 좀 더디더라도 예. 끈질기게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약속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만큼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제로 좀 그러니까 시간이 저희가 5.18이 진상규명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이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는 것처럼 세월호 문제가 왜 무리한 출항을 했는지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때 비로소 가족들이 조금은 더 유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그동안 잘 버텨오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앞장서서 일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예. 지금까지 4.16 가족협의회 장훈 진상규명분과장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세월호 문제, 세월호 이전과 그 이유가 확실히 달라진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든든히 유가족들의 편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